치열하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외부에 굉장히 이빨을 많이 드러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나올 얘기들이 어떻게 튈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아마 본인들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일단 목적이고요. 그 전제는 앞서 우리가 일부에서 나눴던 얘기들, 그 안에서 어떤 대목을 방송시장에서 차용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뭐가 있을까, 또는 어떤 대목은 방송시장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텐데요. 제 왼쪽부터 이제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최근에 연구소를 설립하셨어요. 디지털 사회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설립하신 강정수 소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대표라고 얘기해야 될지, 박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방면에 굉장히 팬덤을 형성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강정수 박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랑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네이버 소속이셨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되니까 네이버를 박차고 나오셔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학습을 하시면서 도저히 네이버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김경달 대표님이십니다. 이재신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력이 좀 독특하세요. 최근에 알았는데요. 벤처 1세대시라고 하네요. 한때는 직원이 400, 500명까지 갔던 큰 기업의 CEO까지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일어나 보니 내 길은 공부야 라고 생각이 드셔서 유학을 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학 가셔서는 땅을 치고 완성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중앙대학교의 이재신 교수님이십니다. 하지영 교수님은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액면가 대비 굉장히 젊으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시고요. 방송 정책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어가 등등, 제가 농담삼아 심사 전문 학자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제어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결정을 행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인하대학교의 하지영 교수님이십니다. 성민기 교수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성민기 교수님이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가장 철학적 베이스가 큰 분이세요. 미셀 푸코와 수사학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고, 굉장히 점잖고 얌전하시고,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뱉으시는 것들이 울림이 좀 크십니다. 이따가 어떤 울림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성민기 교수님이십니다. 이성준 박사님은 KT에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산과 학을 고루 겸비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4개월 동안 토론을 할 때 마지막 순간에 그거 아니고 라고 정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해요. KT의 이성준 상무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저희가 이야기를, 아이고 이게 이렇게 탐박자가 되졌군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예.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용어가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이 시장이.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가 방송인지 머릿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거시 미디어 쪽에 있는 걸 우리는 방송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온라인 쪽이나 등등 새로운 미디어 쪽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동영상이라고 지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들을 영상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방송시장은요 라고 얘기하실 때는 선생님들은 지상파나 그리고 케이블이나 이런 사업자를 연상하시면 되고요. 동영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총칭해서 영상시장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구별하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식의 합의는 하시고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큰 영역을 4가지 정도로 골랐습니다. 하나는 플랫폼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는 컨텐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는 BM에 관련된 얘기고 또 하나는 모바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플랫폼 얘기부터 하죠. 일단 여기 부회장님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그냥 가죠. 레거시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플랫폼을 가져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상파라는 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특히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통로로서 지상파라는 통로, 그 다음에 뭐 케이블이라는 통로, 인터넷 베이스된 통로, 그 다음에 요즘 나오고 있는 모바일이라는 통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내가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플랫폼이 지금 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만 봐서 내가 포기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에서 이 지상파라는 플랫폼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업자에게 죄송하지만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장을 미래가 그렇게 가나요? 글쎄요. 그 얘기는 계속 해봐야죠. 네. 투트랙 스트래티지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이고 공적인 제도적인 장치에서 주어지는 그 지상파라든지 케이블에서의 어떤 플랫폼 가야죠. 두 번째 영역일 때 저는 플랫폼 포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몇 군데의 방송사나 케이블 방송사에서 우리도 플랫폼 아닌가, 퍼블리셔이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 기능하셨죠. 근데 문제는 모바일에서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지상파 사업자나 방송 사업자는 그 버티컬 헤게모니가 없으십니다. 버티컬 헤게모니라는 것은 우리 컨텐츠에 대한 유저들의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저기 컨텐츠 너무 좋고 너무 미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 즉 모바일에서도 통하는 뭔가의 컨텐츠로 유저 베이스를 확실하게 확보한 다음에 우리 집에 음식 가게를 차려놨는데 사람들이 반찬도 더 달라고 그러고 음식도 더 달라고 그러고 밖에서 줄을 서고 그때서야 저는 유통사업에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치 지상파에서 통했던 컨텐츠가 네이버를 통해서, 다음을 통해서, 카카오를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통할 거라는 제가 보는 착각인 거죠. 저는 명확하게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두 번째 영역에서 시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각각의 모바일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인가. 그거는 유통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컨텐츠로 장악하는 겁니다. 컨텐츠 킹이라고 얘기했었지만 문제는 there are hundred of kings.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투트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상파 플랫폼 컨텐츠가 유지되는 영역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통적인 채널은 간다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를 들면 지상파가 저는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0년, 20년, 30년 전 갈 거라고 보고요. 그때까지 돈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야죠. 거기서도 공익적인 역할도 다 하셔야 되고 재미도 주셔야 되고 돈도 버셔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뒷부분하고 비즈니스 모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유저들이 빠져나가서 오디언스들이 빠져나가서 100% 오디언스가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겠죠. 문제는 오디언스가 5%만 빠져나가도 전체의 광고주가 같이 5%가 빠져나갔을 때 흔히 말하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밑으로 붕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견뎌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오디언스가 시청률이 다 빠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 5%에서 8%를 견딜 수 있으신지 지금 구조를 보셔야 되겠죠. 10%를 견디실 수 있으신지 시청률이 10%가 빠졌을 때 광고주가 10%가 날아가면 지금 평균이 1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미디어에 대한 그 타임 스펜딩을 보면 TV가 예를 들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43%에서 40% 그리고 모바일이 한 25%에서 30%로 간다라면 지금 현재 뭐 좀 더 이어나가면요 이 타임 스펜딩은 이렇게 큰데 TV는 마찬가지로 광고 시장도 큽니다.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펜딩은 지금 한 20% 되지만 앞으로 좀 더 커지겠지만 이 광고 시장 규모가 한 4%에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시장은 반드시 커레스펀딩하게 커질 겁니다. 광고 시장이. 그러면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TV 시장에서 신문 시장에서 뺏어올 겁니다. 이걸 100% 교과서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브레이킹 포인트 밑으로 광고의 수익성이 그러니까 영상 제작의 수익성이, 그러니까 방송 제작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가 갖고 유지하고 싶어도 지상파 플랫폼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질문에 조금
조금 이렇게 말려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도발적인 질문 같아요. 지상파가 지금 플랫폼을 버릴 수 있나요?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건 너무 과감한 것 같고요. 반대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사람들이 뉴스 보고 싶으면 9시에 TV 앞에 갔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그 방송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TV란 플랫폼은 아직 여전히 유효하고 돈도 나오는 곳이니까 그건 가겠죠. 하지만 4천만 대 가까이 깔린 이 스마트폰은 왜 안 쳐다보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좀 약한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을 버리냐 마냐의 문제보다는 비중을 어느 정도를 둬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보면 포인트예요. 네. 뭔가 지금 이전에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뀐 것 아니냐. 이게 앞에 얘기했던 기존의 핵심적인 역량이나 혹은 자산으로 생각했던 진입장벽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짐이 되고 있다는 표현이 저는 딱 이 부분에 연결된 이야기 같습니다. 아까 신문시장 김익현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산업이 지금 10년 뒤쯤 해서 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종이신문이나 등등에 대한 리소스를 유지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좀 더 빨리 갔었으면 좀 좋았을지 않았을까라는 뉘앙스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이제 리프레이저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데 10년 뒤에 이 시장이 이게 좀 되고 다른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다. 근데 그동안에 지금 강 박사님 얘기처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비용이거든요. 쪽으로는 저도 생각을 했을 때 방송 산업보다는 방송 이외의 영상 산업 쪽의 규모가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궁금한 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고 지상파 사업자들이 그 기간 동안 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궁극적으로 방송 이외의 산업 쪽이 더욱더 커진다고 봤을 때 지상파 입장에서 안고 있는 또 한 가지 짐은 우리가 주파수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공익성 측면을 게을리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파 이외의 사업자들은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유롭고 상당히 공격적이고 사용자 입맛에 맞는 것들을 툭툭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순전히 이제 어떤 사회 이익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업적 입장에서만 보자면 어쩌면 지상파 사업자들은 공익성으로부터 빨리빨리 멀어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한 가지 전략적으로는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이런 장정 생각이 교수님하고 좀 부딪히는 대목이시긴 하네요. 네. 일단 이성준 박사님 얘기